오늘은 혼합 가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대부분 이런 예시가 나옵니다.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지금은 뭐뭐 할 텐데. 앞에 if 절에는 과거에 대한 반대 이야기, 뒤에 조동사가 나오는 부분은 지금에 대한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면 앞에는 if 주어 had pp, 뒷 문장에는 짝꿍인 have pp가 아니라 현재의 반대이기 때문에 조동사,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그리고 뒤에 이런 힌트가 올 겁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요. 만약에 그녀가 확인을 했었더라면 지도를 떠나기 전에 지금 그녀는 그 길을 잘 알 텐데 뒷부분은 현재 이야기죠. now라는 힌트도 좋습니다. 그러면 have, pp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인 조동사, 동사 원형으로 고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would know입니다. 꼭 앞에가 과거, 뒤에가 현재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앞에가 현재의 반대, 뒤에가 과거의 반대 예시도 원서책에는 있더라고요. 그가 좋은 학생이라면 어제 시험 공부를 했을 텐데 이런 예문도 있지만 시험에서는 대부분 앞에가 과거, 뒤에는 현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힌트를 잘 봐주세요. now와 today를 확인한 후에 문제를 풀면 됩니다. 가정법 미래도 있습니다. 가정법 미래는요, 현재나 미래의 일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을 표현할 때입니다. 혹은요,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면 if 주어 동사 원형을 쓰고요. should 말고 were to를 쓸 때도 있습니다. 이 were to는요, 실현 불가능한 가정을 할 때 쓰입니다. 즉 should는 혹시라도 아니겠지만 일어나면 어쩌지 라는 뉘앙스고요. were to는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문장에는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should는 조동사의 현재형도 가능합니다. 차이는 현재로 쓰면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더 높게 걱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시를 보면 내일 비가 온다면 행사는 실내에서 열리게 될 거야 이고요. were to도 활용해 보겠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간 문명은 완전히 바뀔 거야 이러한 예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 미래에 관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에 배울 도치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이 도치가 되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 도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if가 생략이 되면요. 뒤에 있던 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예문을 살펴보면요. 만약에 그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그들은 도와줄 텐데 우리를 이 문제를 풀도록 이 문장에서 if가 생략이 된다면 뒤에 있던 월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법 과거에서 일반 동사인 과거 동사도 썼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일반 동사를 도치하게 되면 그 동사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did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did I know?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그럼 의문문과 헷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법 도치는요. 형태가 4개 정도만 나오는데요. 지금 그 중에 하나인 비동사가 튀어나오는 부분을 보았고요. 두 번째 예문, 만약에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나는 너에게 말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도 도치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if가 생략이 된다면 뒤에 있었던 had pp에서 had만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had I known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 미래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비가 내린다면 소풍은 다음 주로 미뤄질 거야. if가 생략되면 뒤에 있던 조동사 should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ere to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나는 나의 마음을 바꿀 거야. 이번에도 if가 생략이 된다면 뒤에 있었던 were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과 비교해 주세요. 첫 번째는 가정법 과거에 도치였었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없죠? 가정법 미래도 were이 튀어나오지만 뒤에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were, had, should가 튀어나오면 뭐다? if가 생략이 되어 도치된 겁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해석을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내신에서는 크게 낸 적은 없는데 문장을 영작해달라고 했을 때 주어진 조건에서 if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영작을 해야겠죠. 요새는 교과서 지문 그대로 영작하는 걸 줄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을 알아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법 관용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내신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만 암기하면 점수를 받는 건데 외우지 않고 가서 주는 문제를 점수 받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신 시험에서는 꼭 암기하고 가세요. 이 표현은 뭐냐면 무엇뭇이 없다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엇뭇이 없다면 이라는 표현은요, without과 but fo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without과 but for을요, 다른 표현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 without과 but for이요,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뒷문장을 봐야 합니다. 뒷문장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 보인다면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만약에 뒤에가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그럼 가정법 과거일 때 같은 표현을 보겠습니다. 짝꿍은 같습니다. 조동사, 동사 원형의 짝꿍은 과거 동사죠. 그래서 과거 동사를 활용해서 if it were not for이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if가 생략이 되면 were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were it not for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일 경우 같은 표현을 알아보면요. 짝꿍은 같습니다. 뒤에 have pp의 짝꿍은 had pp입니다. 그러면 had pp를 사용해서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if가 생략이 되면요. 뒤에 있던 had가 튀어나와서 had it not been for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암기해서 점수를 놓치지 마세요. 정말 아깝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연습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without과 같은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뒷문장을 볼까요? 뒤에 have pp가 보이니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면 짝꿍인 had pp를 사용해서 if it had not been for, if가 생략된 had it not been for를 써주면 됩니다. 밑에 문장도 뒷문장 먼저 볼까요? exist, 동사 원형이 보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면 짝꿍인 과거 동사를 사용해서 if it were not for, if가 생략된 were it not for를 써주면 됩니다. 가정법이 은근히 길었죠. 이제 한 3개 정도 남긴 했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아서 다음 시간에는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세요.